두 번째 헤드라인은 한화 오션과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미국 조선 부활의 꿈 여전히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한화의 미국 조선소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그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미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한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이 건조 비용이 특히나 한국의 4~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따라서 기술과 인력, 산업 기반 없이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3년 정도의 우리나라 조선 업종의 어떤 주가랑 매출을 갖다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원래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엄청난 고난 행군 시절을 겪었죠. 매출이 안 나오고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계속 횡보를 했는데 횡보하던 주가를 갖다 반등하는 계기는 첫 번째 계기는 카타르가 엄청난 물량의 LNG선을 갖다가 발주하면서 LNG를 갖다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있긴 하지만 일본은 사실 기술력은 있으되 너무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본의 전체 산업의 어떤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노동자들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LNG선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얘기하지만 만들었던 LNG선 하나가 엄청난 바다에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이걸 보더라도 중국에 추가로 발주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빅3,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외에는 LNG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카타르가 한국에 엄청난 물량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반등하는 1차 모멘텀이 됐고요. 그러다 LNG가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서 멈추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되면서 당선된 직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내가 미국의 어떤 해군과 미국의 조선 산업을 갖다 다시 일구고 싶으니까 당신네 나라가 한국의 조선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때 주가가 또 한 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조선 업종도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과 HD그룹이 먼저 앞다퉈 나가면서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는 대로 멈추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년의 YTD입니다. 1년의 어떤 수익률을 보았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180% 그리고 하나오션이 260% 더 많이 수익을 거뒀곤 했고 삼성중공업이 125%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의 매출의 견인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필라델피아, 좀 전에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인수하면서 하나 필리 조선소로 사명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네. 자, 국내 조선사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업이 되게 쇠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920년에 제정된 존스 법안이라고 있는데 존스 법안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해군에 중요한 구축함은 다 미국의 자국 조선소에서만 나와야 된다. 근데 조선소가 없으니까 미국 해군 입장에서 사실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요청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해군이 있어야 된다. 중국이 바다를 끼고 미국이랑 태평양을 끼고 갈등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군을 갖다가 다시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한국 해군에 한국 조선업에 도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존스 법안에 따라서 존스 법안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 해군을 건조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 업종 입장에서는 존스 법안이 개정된 것이고 먼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갖다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HD그룹도 다른 맥락에서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또는 도크가 꽉 찼으니까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의 어떤 조선소를 갖다가 또 활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에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 매출과 주가로 연결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한화필리 조선소 실제로 수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건조 비용을 감안하면 좀 얘기가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자막에 나오지만은 당연히 미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근로자 인건비보다 월등히 높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 예를 들면 어떤 하나 부품을 갖다 가져오려고 해도 근처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잘 구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한국의 4~5배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 해군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갖다가 끄거나 아니면은 하나필리 조선소에다가 군함 제조를 맡기려 하더라도 5배나 높으면 이건 너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그래서 결국 이것을 낮춰야 되는 어떤 난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월스전에 또 다른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근로자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 조선업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조선업에 적합한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으로 했던 마스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죠. 마가의 어떤 차용한 S가 쉬핑인데 마스가로 대변되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연대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월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하나오션과 HD그룹, 삼성중공업의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이 마스가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도 살고 미국도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 봅니다. 월스전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사실 다 그런 식으로 방향타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한 짚은 포인트가 또 하나가 바로 이 숙련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숙련된 근로자를 갖다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분들의 상당수가 한국에 와서 연수를 시키거나 또 연수를 시키는 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울산이나 거제에도 이미 벌써 한국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를 갖다가 미국에 어떻게 현지에서 잘 인식을 시키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의 MRO 사업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